본기가 투출되면 본기로 취격하나 격을 취하나 본기는 투출하지 않고 나머지 지장간이 투출되었으면 투관자를 우선 선정한다. 예로 인월의 간목은 투출되지 않고 병화가 투출되었다면 병화로, 무토가 투출되었다면 무토로 격을 삼는다. 만일 병무가 모두 투출되었다면 지지를 살펴 화국이 형성되었으면 병화로, 토국이 형성되었으면 무토로 선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이 이제 인월이에요. 인월인데 여기는 인장 갑, 뭐야? 병, 무가 있죠. 네. 근데 이게 투출이 안 됐어요, 그래요? 이게 투출됐다. 이게 투출된 경우에 어떤 걸 격으로 삼을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무를 삼는다, 병을 삼는다 이걸보다도 이 사주 중에서 화기가 많으면 병화라고, 토기가 많으면 무토 이렇게 정한다고 생각을 해두면 편해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고 저렇고 속속을 것이 없이 다른 것이 지장간 중에서 본기가 투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른 지장간이 이제 본기만 투출됐잖아요. 그러면 그 투출된 것 중에서 주중에 가장 강한 것을 취한다. 근데 이제 이 본기 아니고 다른 기가 투출됐는데 이 주중에 뭐 특별히 뭐 여기 둘이 아니 투출하는 것이 강하지 않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 본기 아니라 하더라도 투출된 것은 그만큼 이를테면 싹이 난 거예요. 속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싹이 난 거예요. 이렇게 썩긴 싹이 났는데 감자 싹이 나서 그 감자다 이렇게 보고 하면 투명한다 이런 소리예요. 천간에 투출된 게 있으면 그걸 위주로 해서 한다. 강한 자에 업혀간다 이렇게 생각.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가 투출됐다면 그 국내에서 힘을 많이 얻은 자를 선정한다. 그러면은 첫째는 본기요. 본기가 제일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그러면은 절기요, 절기. 절기라는 게 뭐냐? 인묘진은 목의 계절이죠. 인묘진이 이게 인묘진, 이게 봄이라면 인묘진 중에서 인묘진 중에 가장 강하겠죠. 네. 또 여름이라면 사오미니까 사오미가 하겠죠. 그렇게 이렇게 계절을 이제 본기를 취하고 그 다음에 계절을 취한다고 그러지. 본기가 없을 때 계절이라고 말씀드린 월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월 예. 봄이 봄 거냐? 천간에 다 됐는데 이게 봄 거냐? 이 지장간에 이 세 개가 다 나왔다 그러면은 본기를 취하지만은 본기를 취해요. 그럼 병무가 투출됐다 그러면은 뭐를 취할 거냐?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강하면 이걸 취하고 이게 강하면 이걸 취하는데 그걸 볼 때 뭐냐면 절기로 말하고 절기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인월이죠. 네. 인월이라면 무토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목이니까 목의 계절은 이게 강하지 않잖아요. 네. 이건 안 치우고 이걸 치운다 이거요. 계절을 보고 이 순서가.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월생자를 취한다 이거는. 월이 생하는 자.
그러면 목이 생하는 자는 뭐예요? 하겠지. 화를 취하라. 월이 생하는 자를 취하라. 요 세 가지 중에서 선정하면 돼요. 알았죠? 네. 예문에서 병인 을미 병호 임진. 병호 임진. 임진 이렇다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게 이 미 중에서는 기, 을, 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는 을목은 제대로 투출되었고 정화는 뭐로 바뀌어서 투출됐다고 볼 수 있어요? 병화. 이거 병화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병화로 바뀌어서 투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정화인데 네. 그 정화로 바뀌어야 되는 그렇게 이것이 정인데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변했죠. 네. 이것은 자평진전에서는 변격이라고 그래요. 변격. 근데 이제 일반 격국에는 변격을 안 치니까, 변격 안 치니까, 이제 여기서 일반 격국을 해서 그 취하는 방법하고, 자평진전에서 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 이제 여기서 을목도 튀고, 이렇게 병화도 투출됐어요. 근데 이 병화는 비견이죠. 일주가 병이니까 비견하지요, 병화가. 네. 그 비견 비겁은 격으로 치우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을목밖에 남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을목을 취해서 격을 정해요. 알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게 7살이죠. 네. 7살 이렇게 해서 뭐가 됐어요? 충이죠. 비견을 쳤어. 네. 그리고 7살도 좋지 않은 흉신이고 비견도 좋지 않은 흉신이죠. 흉신끼리 충해서 둘 다 없어졌어. 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나쁜 놈은 다 없어지고 좋은 놈만 딱 남았죠. 네. 근데 을이 뭐예요 이게? 정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인격인데 사주가 아주 깨끗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병이 충의 작용에 의해서 사주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이 병 입장에서 이건 7살이잖아요. 네네. 7살에서 나쁜 일을 하잖아요. 아주 나쁜 명이죠. 또 요거는 비견이죠. 비견이죠. 비견도 이제 내 재물을 겁탈해가 이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견이라고도 좋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임을 충해서 이렇게 이 둘 다 없어졌으니까 그게 흉신끼리 서로 싸워가지고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뭐만 남았어요? 을목만. 질신만 남았지. 질신은 인수니까 좋잖아요. 네. 일신 남았지. 그게 사주가 굉장히 깨끗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청격이 됐다, 청하게 됐다. 청격. 청격이 됐다 이런 거예요. 이 청탁 사주 또 하겠지만은 여기 중간중간 나올 때 조금씩 알아두면은 나중에 청격할 때 상당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요런 걸 복잡할 것 같지만은 조금 이렇게 알아두면은 나쁘지 않아요. 자체 내에서 스스로 청격이 된 거네요, 그럼 교수님. 그 자체적으로 성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탁후청 이러는 거예요. 아, 선탁. 태어난 기본은 탁한 사주인데 네. 요 사주 구조가 변경돼서 청해졌다. 그게 태어날 때는 탁했는데 청해졌으니까 선탁후청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탑 부청사주다 그러면 즉 처음에는 탁한 근 사주였다가 나중에 청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릴 때는 별것도 아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좋아지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투명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옆에다 두고 안 봤으니까 뭐 그런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죠. 이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문에 뭐 여러 가지 옛날 책에서도 예문을 가져왔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일일이 뭐 거기다 써놓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내가 투명한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 섞여 있는데 네. 원래는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이게 기초기 때문에 이제 고급반에 가면 그걸 밝혀야죠. 기초반은 뭐 그게 어디서 왔느니 안 왔느니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사주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지금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드는 장치가 있으면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 가물 변경도 몰랐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교수님 말씀을 조금은 알아듣는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시네. 아, 그럼 너무 이 시간이 답답할 텐데. 경증 무인 이렇다. 그러면 사 중에서는 사, 병, 무경당 무, 경이 있죠. 네. 근데 경은 일주가 똑같으니까 이게 안 치고, 그렇죠? 그럼 이제 병하고 무가 있는데 병은 정으로 태어나고 무가 여기 투출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투출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강한 자를 쫓아가야죠. 교수님. 강한 자를 쫓아갔죠? 네. 근데 어떤 자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정화가 강한 자예요, 무토가 강한 자예요. 4월달에 병화가 강하죠, 교수님. 병화가죠. 네. 병화 강한데 옆에 개수가 매를 때렸지. 네. 그 깨졌죠. 네. 그 깨졌으니까 그건 치울 수가 없지. 그 나머지가 뭐만 남았어요? 개수 때문에 깨진 거죠? 그 개수 때문에 깨지. 개수가 이 경금에 뭐예요, 그게? 네. 경금에 뭐예요, 개수에는? 인소. 아, 식상. 식상 상관. 상관 아니에요. 상관이 뭐를 쳤어요? 정관을 쳤단 말이에요. 정관을. 그 정관을 쳤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그러면 벼슬아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정관 쳤으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취해서 살 것이냐? 인수를 취해서 살겠죠? 그럼 인수를 취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선생이나 하라. 공무원 안 되니까 선생이나 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무토를 용신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인격이라고 그러면 무토가 편인이죠. 편인격을 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심존놈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심존놈이라는 게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요거를 이번에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깨지지 않아야 된다. 멀쩡해야 된다. 힘좋다고 깨지면 어쩌다. 이런 소리요. 이게 선생님 여기 바뀌어서 나와도 그걸로 격을 삼는가 보죠. 변격에도. 변격은 원래 안 삼지 않나요? 변격이 되면은 천간에 투출된 것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것보다 천간에 투출된 것을 더 강력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변격이 돼도. 만약에 그렇지. 정계충이 그렇지. 없었다면 정화로.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사는 본래가 무슨 격이냐 그러면은 편관격이라고 해요. 예. 그 편관격이 해가 저걸 때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편관이 살이
해격인데 해가 때렸으니까 해는 좋은 역할을 해요? 나쁜 역할을 해요? 조금만 나쁜 역할. 해가 좋은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나쁜 역할을 하느냐 좋은 역할. 그게 식신아니요? 예. 그 식신인데 조상궁에 식신이 있지. 예. 조상 덕은 있는 사람. 조상이 무슨 덕? 조상에 의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해결하는 사람. 이런 거지. 식상 편가. 식상이니까. 그래서 식상이 뭐를 극했어요? 편가. 편관을 극했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굶어 죽을 염려는 없는 사람. 그런 거잖아. 간단하잖아요? 이거 잘 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요럴 때 잘 들어가지고 좀 어려우면 다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 이 부분을 아주 서서히 나가는 거예요. 빨리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하고 되고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고개 넘는데 아주 땀나. 그게 땀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어려운 점을 말이에요. 일단 짚어나가는 거예요. 잘 보셔서. 여기서 용신은 그 무토 용신 잡으면 되겠네요. 용신을 잡는다면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강약 구분할 때 보면은 정계충이 되고 사해충이 됐으니까 이게 이 사주들은 천간지기가 다 충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충이 돼서. 충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다 줄게요. 다 잘못해요. 그런 아니에요. 아니 진술충이라니 이 사람은- 충리충이라니 토는 충에도 남는 게 있지만 사해충에도 남는 게 있더냐. 이 사람은 초년에 지살령마가 충났으니까 뭐 멀리 떠나가서 자수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살령마가 충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떠나가고 하는 거 이제 신살적인 이론이고 우리가 이제 신살을 벗어나서 이제 지금 복합 투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복합 투명이라는 뭐냐 그러면은 오행의 생극계화를 가지고 운명을 논하는 거다 그지. 신살처럼 뭐 지살이 어떻고 영어 어떻고 이걸 가지고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지살영마로 풀이할 때 그와 같이 풀이하는 거다. 근데 지살영마를 풀이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살영마를 말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격국용지를 할 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신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행의 생극계화를 가지고 운명을 판단해보는, 분석해보는 이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왜라고 하느냐 그러면 격국용지에 알맞는 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은 성간충, 지지충이 있어도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정계충, 사해충 이 정계충, 사해충이 있으면은 이거 바쁘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정이나 계에는 작용을 못한다. 사나 해는 작용을 못한다. 그거요. 그렇지만 머리 4월은 그냥 4월이지. 충이 했다고 해서 3월 되었어요. 동짓달 되었어요. 그렇죠? 이 사주는 여하튼 충이 됐거나 어쨌거나 4월달 사주다. 그럼 4월달 사주에서는 이 경금은 이 사가 장생궁이죠. 그래서 장생궁을 얻었기 때문에 일주가 강하냐? 그건 아니다 그거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월이 4월이면 화월이지 이게 장생궁이 금을작용하는 월이 아니거든. 그게 다른 사막국과는 다른 점이 금국이죠. 그죠? 여기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신자진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진토가 무슨 작용을 하는가 그러면 수로 가졌죠. 네. 그래서 수를 많게 해준 거예요. 근데 해명이
그러면은 이것은 해묘미 해가지고 목이 많게 해준 거죠. 자, 또 인옷을 불이 많게 해줬죠. 사유축 금이 많게 해줬죠. 그렇죠? 네. 금이 많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사가 월을 차지했을 때는 금이 많게 되는가? 금이 생기니까. 자, 이게 목은 미가 월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해묘가 있으면 목이 많게 되는가? 많게 되죠? 예. 여기 이로술은 술월이 돼도 술월이 돼도 화가 많게 되는가? 예. 그걸 미루는 거죠? 예. 여기는 축월이 돼도 금이 많게 되는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4월 달이 되면 월이 4월이면은 화기가 강하죠. 예. 아주 강하죠. 그러면은 이 금이라는 것은 살기가 많게 되는 거죠. 같은 양이니까. 그럼 살기가 많은 것이 장생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왜 화기가 많은 것을 장생궁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금을 녹여서 기구를 만든다는 점에서 장생이지 다른 것처럼 생을 받는다고 해서 장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금국만을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금만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오행에서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금이 여기 사주에 경금이 있지만은 그 경금이 있기 때문에 월이 금월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가을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이요. 경금이 있지만 가을이 아니라 4월이요. 여름이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경금이 여기서 월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생이진데 다른 걸 월이면 다 생받죠. 그리고 월이 생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목이 술다이면 이건 금생에서 생을 받죠. 네. 여기 목인데 해묘에서 받죠. 네. 이로서는 이 목에서 받죠. 그죠? 여기 사유축은 그렇지 않다. 이 말, 사유축은. 사유축에서는 사가 장생궁이라고 하지만 사가 월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장생월이 될 수 없다. 아, 그 경금 하나만 그러네요. 그렇지. 경금 하나. 그렇게 국 중에서 금국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막국 중에 사유축 그저 경금만 4월달에는 화극금에 가까운 거지 생이라고. 경금이 한마디로 교수님 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생지에 있다 하더라도 경금은 크지 않다, 강하지 않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사가 월을 차지하고 있을 땐 예. 일기가 더운 때이기 때문에 금이 장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장생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장생궁이지만 장생궁의 효력이 없다고 말이지. 네. 장생궁의 능력을 발휘 못한다. 네. 4월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게 말이요. 아주 이 12지지 중에서는 변화불상으로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것은 화지만 그게 금을 만나 보면 금으로 가려고 하고 또 축을 만나면 또 금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또 월을 만나면 화로 가려고 하고 위를 만나도 화를 가려고 하고 화로 가려고 하고 그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는. 그래서 나중에 또 격국을 하겠지만 사가 제일 꼬시기 좋은 부분이에요. 이 사가. 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게 꼬실기가 좋잖아요. 주때 먹는 거죠. 예? 주때 먹는 겁니다. 그 주때가 그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위기가 되면 이쪽 분위기가 어울려주고 저쪽 분위기가 저쪽 분위기가 어울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가. 변화무쌍은 뭔데요?
예? 변화무쌍한 겁니다. 변화무쌍한 거죠. 그게 살아는 것은 용이 되기 전의 단계아니요. 용이 이제 되려면은 이제 성천하면 용이 되는 거고 성천 못하면 이무기가 되는 거지. 이무기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용 못지않게 세상을 달관하고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무기가 죽으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 저기 우성 나가는 통천보라는 통천포. 네. 통천. 통천. 근데 거기가 이제 이 속소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구리내라고 그래요. 구리내. 그 구리내인데 한문으로 하면 구리동자 동천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은 한문을 쓰기 위해서 동자를 붙인 거지만은 그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가 죽어서 썩는 바람에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구린내라고 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공주 거기 말씀. 공주 맞아 거기. 우성.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물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어. 네.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연화 부소 물이 뺑 도는 뒤에 이렇게 자리가 하나 있으면 그 연꽃이 펴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연꽃이 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 자리. 거기가 그 이시덕이 산소인데 그게 연화 부수형이요. 근데 이제 조상들 산소 주위에다가 그 자손들이 또 그 주위에다 밀 썼어요. 근데 이 좋은 자리 옆에는 다 물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그게 좋은 조상산소 옆에다 쓰면 다음은 10분의 1이라도 혜택을 볼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용암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지표가 가까이 와서 그게 이제 더 못 올라오고 이게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기 시작 오랜 세월을 걸치면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흙이 돼요. 바위가 그렇죠? 흙이 되는데 그렇게 풍화작용을 거쳐 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는 공간이 없어요. 빽빽하다 이거요. 근데 이 소순고 옆에는 공간이 생기다 말이에요. 이건 덜 딱딱하니까. 그게 공간이 있으면 물은 그 공간 타고 오는 거 아니야. 그게 공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처음에는 한두 방울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물이 계속 생겨나면 뭐가 생기냐면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압력. 그 압력이 생기면 어디로? 낮은 곳으로 또 흘러요, 물이. 그 압력이 생기면. 압력이 흐르는 거지. 그게 압력이 흐르게 되면 그때는 뭐를 형성하냐면 수맥파가 나오는 거예요. 수맥파. 그 수맥파가 나오면은 그 수맥파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쓰는 공간을 부담을. 그러니까 그 조상 산소 옆에다가 모유를 쓰게 되면 깨끗이라도 되게 받을 거니까 그 옆에다가 써놓는 거 이걸 밀어내주시다 이것도 잘 써야 되겠네요. 잘만 쓰면 괜찮잖아요. 거기만 피하면. 근데 대개 연합부수 이렇게 자리에 모이 쓴 사람들은 모이를 깨끗하게 쓰진 아니에요. 크게 쓰지. 왜 그럴까요?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놈은 못 가. 거기 죽어도. 그런 데 가서 기 좀 받고 오면 되겠네요. 그 기 받는 거 좋죠. 그러네요. 이 산천이 그 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나오잖아. 네. 그 하루에 1시간 정도 거기 가서 앉아있다고 그러면 회복이 빨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 병원 같은 병원짜리도 기가 나오는 이제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병실에 가서 입원하고 있으면 훨씬 더 잘나서. 그거를 모르면 의사들한테 해서 거기서 몇 호실에 있는 환자가 제일 자주 나가는가 요 자리가 제일 명당이에요. 아니 그 선생님 말씀이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산모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기가 쑥 빠지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앉았다가 그러면 대시간 앉으면 어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를 너무 많이 받아도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느냐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지 않을 정도로 1시간 정도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 대신 매일 오면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가서. 그 늙은이들은 어떠냐면 할 일이 없으면은 저기 노인정에 가가지고 막걸리 내기 화터 치지 말고 그 산천이 있으면 지팽이 짓고 기가 많이 나오는 데 가서 한 시간쯤 앉았다가 오는 거 이거만 해도 돈 벌어주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니까. 그것도 덜 아프니까. 덜 아프니까. 네. 그게 어디 가서 품판에 돈을 버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자손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아파서 입원하면 돈 안 내지? 무슨 죄를 안 내요? 그 교수님 그 기라는 거는 음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양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음에서도 발생하고 양에서도 발생하고 어디든지 발생하죠. 아 양에서. 그러니까 그 기라는 것은 음의 기거나 양의 기거를 막론하고 좋은 기가 있고 악기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가 좋은 거고 죽은 사람은 음의 기가 더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예. 그러나 사는 사람은 음의 기가 많으면 음산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음산한 데가 좋고서 나쁘겠어요. 그 사람의 체질 따라 바뀔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체질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은 체질 따라서는 뭐냐 그러면 양이 지나친 사람은 음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힘이라든가 그건 강하겠죠 다른 사람은. 예. 음기가 많은 사람은 음기 있는 데 가면 그건 몇 시간 안 가도 절단하지. 너무 많으니까.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그건 그런 거고 그 기라는 것은 좋은 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악기도 있다. 그 기가 나오기만 좋다 이런 게 아니야. 악기는 어떻게 뭐 따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악기라는 게 이런 거죠. 양이 필요한데 음기만 나온다던가. 음지에서 나오는 기다. 그러면 사람은 음지에서 나오는 게 좋겠어, 나쁘겠어. 그걸 뭐 있으면 좋지만 사는 사람이 살면 저기 그 신경통이나 걸리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산천을 찾을 때 교수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바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는 음기일까요, 양기일까요? 좋은 그러니까 집을 음기가 흐르는 곳에 지었으면 그 집에서는 음기가 나오고 예. 양기가 흐르는 곳에 집을 지었으면 양기가 나오지. 예. 집을 지었다가 그 음기가 양기가 바뀌지는 않았지. 그러면 죽은 자는 음기 나오는 터에다가 묻어주는 그게 음기가 강한 게 좋은 거죠. 음기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음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음기의 대표자는 수요, 양기의 대표는 화고. 그러면 수기가 많은 것을 음기가 많은 것이니까 좋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음택이기 때문에 음택의 기가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지. 음의 기가 좋다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음의 대표는 물이잖아요. 양의 대표는 화고. 그렇죠? 근데 이 오행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오행이 수잖아요. 그죠? 수. 그 수가 제일 먼저 생긴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태양에 따라 지구가 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생긴 음인데 태양이 양이니까 지구는 음이잖아요. 음양에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서는 음이 제일 먼저 생겼지. 그럼 태양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생겼까? 화가 제일 먼저 생겼겠지 뭐 왜요? 그죠? 이 추론하면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보는 거죠. 보통 근데 남자들은 양이고 여자가 음이니까 여자한테는 양기가 좋고 남자한테는 음기가 좋고 이렇진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자라고 하더라도 양기가 지나치다.
그러면 오히려 음기가 좋을 수 있고, 남자라 하더라도 음기가 너무 지나치다, 양기가 너무 지나치다, 그럼 음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떤 명조가 되냐 그러면 여자가 음팔통, 남자가 양팔통. 그 남자는 언제 태어난 사람이 좋으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남자가 뭘 하나 해도 하는 사람이고, 남자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뭘 해도 그렇게 이렇다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음양 가지고 따지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말이에요. 겨울생이 대개는 다 뭔가 한 구제 하는 사람은 다 겨울생이요. 그게 아들을 낳으려면 언제 낳아야 돼요? 겨울에 낳아야 해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본래가 양이니까 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딸을 언제 낳는 게 좋은 거예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봄, 여름에 태어난 여자라야 뭘 해요. 뭘 한다면 요조 숙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게 궁합보러 올 때 그 생혈만 딱 되면 이게 무슨 이게 물건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그렇지만 해도 그건 대충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이분법으로 좋으냐 나쁘냐. 연월일이 어쩌냐 그런 거에 따라서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집딸이 몇 살이요? 몇 월 달에 태어났대요? 몇 월 달에? 여자가 양월에 태어났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그 여자는 어때요? 양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자가 양의 계절에 태어났다. 여자는 무엇하는 게 기본이요? 아기 낳는 게 기본이요. 생명활동은 언제 잘해요? 봄, 여름이에요. 그 봄, 여름에 태어난 여자의 생명활동 잘하겠지.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어때요? 생명활동 하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이 다음에 보는 거다. 그게 처음에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키고 이런 얘기예요.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씀을 우리가 운명 같은 걸 볼 때도 간단한 거예요. 그 여자는 남자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자하고 남자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음립고로 양입니까? 양 대 음의 원리인 것이지. 그렇죠? VS 관계지 니꼬로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죠? 이게 음이나 양이나 니꼬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건 아주 큰 잘못이요. 니꼴이 될 수가 없죠. 그게. VS가 되는 거지 상대가 되는 거지 니꼴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한번 해볼까요? 개해 무오. 개해 무오.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지 본기는 무투출이고 인의 본기가 뭐예요? 간목이죠. 간목은 투출되지 않고 병무가 병투했다. 같이 투출됐다. 그렇죠? 네. 투출했다. 이러한 경우는 강자를 선정하는 것이니 인호사호로 화국을 얻은 병화를 지용하여 정계격이 된다. 여기서 보면 인호가 또 사호가 그렇게 되면은 화가 강하죠. 네. 그렇게 화가 강하니까 여기는 무토보다는 화인 병화를 쓰는 거죠. 교수님 지금 토의 기운하고 화의 기운을 계량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수의 기운은 무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주에서는 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서는 말이요. 이 해수가 이렇게 수생. 목으로 갔죠. 네. 목은 뭐를 해요? 네. 생활하죠. 네. 그러니까 생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주는 화가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화가 많으면 또 어디로 가요? 앞으로는 토로 가겠지. 그러나 현재 상을 말하는 것은 화지 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토는 한 발짝 더 나가야지, 기다려야지. 그죠? 화가 다 탈 때까지 타고 나서야 이제 토로 가는 거지. 타기 전에는 불이지. 그게 여기 화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화가 강하니까 강한 자를 선정해서 병화를 격으로 삼는다. 그런 병화는 개수의 뭐죠? 네. 정제죠. 정제격이 되는 거예요. 그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또박또박 나오는 거 월급만 먹고 살아라. 딴 데 욕심내지 말아라. 그 소리죠. 그러면 이 병화가 손상되는 건 제일 나쁘죠. 그 병화가 손상되는 건 여기서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임수, 해수. 임수. 병화가 이제 시에 가서 무토도 있고 연에 가서 기토도 있잖아요. 화생토 그러니까 이 병화를 나눠가는 자들이지. 네. 그런데 이 나눠가는 자들이 있으면 이 재물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치 않겠죠. 온전하지 않겠지. 그러면 이 재물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돼? 운이 어떻게 와야 돼? 요 나눠가는 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좋냐? 인수운이 좋다. 천간도 모군이 들어오면은 갑이 들어오면은 갑기토에서 토를 없애고 무토를 목국토에서 무토를 없애고 그렇게 되면은 이 병화 재물이 하나 손상이 안 되겠죠. 보는 대로 겠겠니. 무토 여기서 갑목이나 갑목이나 을목운이 오면은 보는 대로 제돈이 되는 때다. 그 나가지 않고 볼 수 있는 운이 언제냐? 천간으로 가불이 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간단한데 저희가 또 간단해. 이 명예를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끼리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거 날세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배워?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말이요. 아, 이렇게 쉬웠던 거를 그거를 가지고 말이야 실험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분이 신약사주인데 그 식상운이 와갖고 과연 이 사람이 신약에서 돈을 버는가요? 신약하고는 상관없나요? 식상운이 오거나 말거나 간에 내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네. 하여튼 돈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 식상운이 오면. 그래야지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식상운으로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 이 사람 돈이라는 건 아니잖아. 아 예. 그걸 착각해서 이 사람이 몽땅 제 돈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언제가 재운이 좋으냐 그러면 그 운이 예, 예. 모군이 좋죠. 재운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재운인데 이 재운이 들어오는 재물이 몽땅 내 거냐? 내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 그러면 일주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 일주가 약한데 많은 돈 갖다 맡기면 어떻게 해? 깡패 들어가서 목살 잡고 내놓으라고 주야지 어떡해. 그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말이죠. 이게 저기 이제 모군이 이렇게 재물이 늘어나는데 모군이면 개수에 대해서 식신상관이고요. 네. 내 아이디어로 내 언변으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내 그 지식으로 또 내 의견으로 이렇게 얘기죠. 그 의견으로 돈이 생기는 때다 이런 거죠. 상관이 생계가 되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 이게 여담입니다. 누구나다 인생에 3번은 기회가 있다는 게 맞는 말씀인가요? 세 번 있을 수 있는 명조가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네. 세 번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면은 이 대운이라는 것이 60년 살면은 3번 바뀌죠. 네. 그 3번 바뀌면은 대개는 이제
오행 중에서 이제 오행을 5개 중에 3개를 갖는 거예요. 네네. 그럼 대개는 3개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게 월로 따지면은 연으로 따지면 10년 중에서 10년 중에 연으로 따지면은 한 번은 봐 좋은 운이 10년간에서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3번 오니까 3번 좋은 운이 안 와요? 오지.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이제 뭐 한 대여섯자가 쏠렸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 말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돈을 많이 벌면 도둑놈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 돈 벌었으나 많아져. 네네.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벌더라도 그러나 그게 벌 수 있는 운은 일생에 3번 온다. 안 틀리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벌어가지고 그게 도둑놈이 가져갔는지 또 친구한테 뺏겼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그건 그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것이 운이 벌을 운이 뭐 안 왔다고 아니잖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할까요? 네.